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소장 김동명 예비역 대령입니다. 모처럼 여러분께 그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6년 그 이란 전쟁 지금 현재 한창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란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상파 방송을 이제 뭐 즐겨 보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 전쟁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일부 그 지인들을 통해서 제가 들은 바로는 자, 이번 전쟁에서 이제 미국이 완전히 트럼프가 완전히 이 패배를 했다. 그와 같은 그 얘기들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저는 전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뭐 이 주로 이 서방 진영에서 이제 보고되고 있는 이와 같은 그 자료들을 토대로 여러분께 이 전쟁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적으로 이번 전쟁의 승자가 누군지 이것은 이거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많아서 1부와 2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1부에서는 전쟁 배경과 그 다음에 이번 전쟁의 성격 그리고 지금 11주 차를 맞는데 이 전황이 여태까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목차는 먼저 이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전쟁이 진행되기 직전까지 상황이 어땠는가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 준비를 어떻게 해왔는가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란 전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그 이란 침공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 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또 어떻게, 어떤 형태로 반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세하게 이제 여태까지 매주차 그 전황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그 미국의 주요 전쟁 성과, 그 다음에 미국과 이스라엘 전쟁 피해, 예를 들어서 이란의 그 공습에 따라서 공격에 따라서 반격에 따라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어떤 전쟁 피해를 받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순수 전쟁이란 시각에서 이것을 바라볼 때 이 전쟁의 승패 여기서 누가 이겼고 누가 이제 패자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제2부에서는 이제 종합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적인 내용도 예를 들어서 이란의 레짐 체인지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많은 성취가 있었지만 또 한계는 뭔지 그 다음에 이란 전쟁 이후에 이제 중동 질서가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이란 전쟁과 미국 유럽과의 관계, 범대서양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 예를 들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 작전 관련해서 트럼프가 우리 나토 진영과 서방 국가들 그리고 일본 우리 대한민국 포함해서 호주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전부 작전에 참여하라는 그런 요구를 했는데 그러나 전부 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유럽과의 미국과의 관계가 약간 좀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로 흘러갔는데 그 내용을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상관관계죠. 이 관련해서 이란 전쟁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은 뭔가 이 이란 전쟁이 이런 얘기들을 제2부에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이 이란 전쟁을 제대로 쭉 바라보는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이제 여러 가지 백업 그런 어떤 지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 예를 들어서 12일 전쟁 이 결과 문제, 그 다음에 이 이란과 프락시 포시스 관계, 예를 들어서 이제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후티 이런 관계 이란 여태까지 이제 전부 대리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 왔는데 이런 관계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왔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지 이런 얘기도 이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 저 봉쇄 관련해서 많은 이제 그 국제 유가나 세계 경제적인 그런 여파들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호르무즈 해협이 이 국제 정치적인 함의 이런 것들도 이제 살펴보고, 그러가 이란과 그 지역 변수 이런 것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테마들은 별도의 그 영상으로 앞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란입니다. 자, 이란은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13개 그 나라들로 전부 이제 그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란이 이렇게 있고, 이란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동쪽으로부터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리고 이 사우디 아라비아 반도에 이제 그 오만과 아랍에미레이트, 그 다음에 카타르와 이제 쿠웨이트, 카타르하고, 카타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쿠웨이트, 그 다음에 이라크, 그 다음에 여기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 뭐 이제 러시아, 이 카스피해 반도니까, 자, 이와 같은 그 나라들로 전부 이제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아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이란 이제 수도는 저기 북쪽에, 이제 완전히 이 카스피해 인근에 이 북쪽에 이 테헤란이 있고, 그 바로 제2의 도시가 이제 마사드. 자, 여기 있어. 이쪽에 있습니다. 마사드가 있고, 그 다음에 제3의 도시가 에스파한이 있다. 그래서 비교적 전부 다 이 북쪽에 전부 이 주요 도시들이 위치해 있다. 이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는 이 이란을 페르시아라고 불렀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되겠죠. 그러니까 BC 550년도에 이제 이 페르시아는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 유목민들로 구성된 이 페르시아는, 예, 저 오른쪽에서는 완전히 인도를 접경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 서남아시아를 전부 총괄하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그 이집트, 그 다음에 저쪽에 유럽의 발칸 반도까지 전부 석권하는 그런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서양 그 문화의 그 기틀을 다지는 뭐 그와 같은 제국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로마 제국이 동진하는 것을 막았던 것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이란이라는 그 말은 사실은 이 페르시아는 이제 그리스 말로 그 파르스, 그 지금 현재 이란의 이 페르시아만 오른쪽에 있는 그 지역을 이제 파르스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출신이다. 이런 뜻에서 이제 페르시아란 말이 이제 붙었고, 그 다음에 이 이란이란 말은 1935년도에 그 당시 이제 왕이었던 레자 샤 팔레비가 1935년도에 이제 페르시아 대신 그 이란이란 말을 썼다. 그래서 이 이란이란 말은 이제 아리아인이다. 그러니까 아리아인은 인도 그쪽에 그 이제 종족을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아리아인의 땅이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란이라 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틀러가 옛날에 무슨 집권하면서 우리 게르만족을 예컨대 아리아인의 후속이다 뭐 하면서 아주 우수한 민족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각색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독일의 그 게르만족은 이 아리아인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레자 샤 팔레비 그 아들이 레자 팔레비, 무하마드 레자 팔레비다. 그래서 이 사람이 1979년도에 호메이니한테 이제 그 자리를 뺏긴 거죠. 자, 호메이니한테 전부 이제 혁명으로 물러난 사람이 바로 이 사람 그 아들이었다. 무하마드 레자 팔레비가 아들이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지도를 보시면은, 자, 이란이라는 이 땅덩어리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자, 이 땅덩어리가, 예를 들어서 유럽의 그 영국이나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이 네 나라를 합친 만큼의 큰 그런 땅덩어리다. 16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이란 이 땅덩어리 밑에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무진장 있다. 그러면서 이 완전히 에너지 대국이다.
제3의 석유 천연가스 그 매장량을 자랑하는 그런 그 세계적 국가다 이렇게 아셔야 되고, 그러나 이제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중동의 화약고였고, 그 다음에 중동이 패권국이었고, 그리고 중동의 그 강대국 중 하나였다. 예를 들어서 중동의 이제 4대 강대국이 여태까지 조소해 왔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이제 이란이고, 저쪽에 사우디, 그리고 이제 튀르키예. 이 네 나라가 근자에 들어서까지 이제 중동의 4대 그 패권국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 4대 패권국 가운데 이제 이란은 사라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란 땅덩어리는 거대한 산맥들로 전부 다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해발 1500m 고지대 이 거대한 산악지대가 완전히 전 국경선을 좀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분지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큰 산맥은 지금 현재 이 남서쪽으로 쭉 뻗어 있는 남서쪽으로 뻗어 있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자크로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한 1600km 된다. 저쪽 그 튀르키예에서부터 저쪽 이라크에서부터 이제 밑에 남서쪽으로 쭉 뻗어 있는 이것을 이제 자그로스라 그런다. 자그로스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카스피의 밑에 있는 이것이 이제 알보르스 산맥인데, 여기에 이제 다마반트에서 5,600m 제일 높은 그 산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쪽 그 튀르크메니스탄 국경으로 해가지고 이제 코페딱 이쪽 산맥이 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란 영토를 자세히 보면 요 카스피의 요쪽에 약간의 그 초록색 그 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남쪽으로 이 서쪽으로 약간의 이 분지, 그 외에는 전부 그 산악 지역이다. 그래서 무려 4,000m 이상의 산이 5개나 있고, 그 다음에 평양에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남서쪽하고 저 북쪽 카스피의 그 인근만이 이제 평양 지대다 이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1979년도부터 이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출범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서서히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특히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이슬람 그 공화국,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이제 거의 종말을 하는 길로 이제 들어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이제 하메네이인데, 슈프림 리더 하메네이인데 1989년도 6월 달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호메이니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이란 인구는 9,300만 되고, 그러나 60년대 이란 인구는 2,200만 밖에 안 됐다. 이제 그렇게 알고. 지금 현재는 30세 미만이 전체 인구의 약 한 40%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영칸출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인당 GDP는 3,400불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으로 한 20%가 지금 이제 줄어들어 하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세계 3위 석유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1인당 GDP가 3,400밖에 안 된다. 이건 전적으로 이와 같은 47년간의 어떤 신정 체제, 이슬람 그 리퍼블릭, 자 여기에 기인한다, 이 정치 체제에 기인한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지금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그 국제 제재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들은 그 억압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전부 침체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78년도에 이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사진 좌측에 모하메드 레자 팔라비가 독재 정권이 이제 종식을 구하게 됩니다.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79년 4월 1일 날 호메이니가 이제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 오른쪽 호메이니가. 그리고 이 호메이니는 신정 정치를 도입했다. 테오크라티 해가지고, 이 신정 정치라고 하는 거는 자 신이나 아니면 그 대리인인 그런 어떤 임맘, 그래서 이 시아파 성직자가 유일하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통치자인 그런 그 정부 형태를 우리가 신정정치라고 그러는데, 이 신정체제를 그 당시에 79년도 호메이니가 전부 도입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 이와 같은 그 신정체제를 확실하게 지금 보장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 현재 이 군사력의 구비가 돼야 되는데,
자, 이것을 하는 그 제일 전방 그 프론티어가 바로 혁명 수비대다. 이 혁명 수비대를 창설했다. 그래서 이슬람 그 국가 이념을 수호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팔레비 왕 때처럼 이제 그 군부 쿠데타 이런 것들을 그 막아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혁명 수비대는 완전히 군대 내에서 가장 강력한 그 세력이고, 이 국가 속의 국가고, 그 다음 지금 현재는 15만에서 18만 정도, 그 다음에 이 속에는 육군, 해군, 공군, 정보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있다. 이 정규군과는 별도로 이와 같은 그 이제 저 각군들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저 혁명 수비대 안에는. 그 다음에 이 안에 5개 부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제 바시지 민병대다. 그래서 이 이제 민간 그 경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89년 6월 달에 이제 호메이니가 사망하면서 이 하메네이가 이제 그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신정 그 이슬람,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이제 계속 그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러나 2017년부터 19년 이 사이에는 완전히 경제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물가도 뛰고, 이런 그 어려움 때문에 이제 이 빈곤과 실업에 항의하는 그런 그 이제 소외된 그 하층민들의 어떤 전국적인 시위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 9월 달에도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사진에 보면 이제 지나 아미니, 자, 이 여성이 히잡을 잘못 썼다는 이유로 이제 종교 경찰에게 탄압을 받다가 이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저항하는 이제 이란 그 여성들이 전부 이제 히잡 시위를 이제 벌였다. 그러면서 이때 테마는 여성, 삶, 그리고 자유, 뭐 이런 그 가치로 이제 그 시위를 벌였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24년도 4월부터 10월 이 사이에는 이스라엘과 이제 이란과의 그 어떤 미사일 드론 이런 그 공격도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달, 작년도 6월 달에는 12일 동안 자,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국력을 이제 소진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 작년 연말부터 올 1월 달에 이제 전국적인 그 시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바로 최초는 뭐 경제난으로 출발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제 완전히 그 반정부 그 하메네이 체제 종식을 요구하는 그와 같은 그 정치혁명으로 정치 시위로 이제 변질이 됐으나 그러나 혁명 수비대와 그 바시즈가 강력하게 무혈 진압하면서 이제 현재는 지금 수그러든 그런 상태다. 이런 얘기죠. 자, 그와 같이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이제 이란 소요사 때 2026년도 하메네이 체제 운명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독일문제연구소에서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리알화가 완전히 1달러가 150만 그 리알이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평가절하됐었고, 인플레이션도 100% 이상이 됐었고, 그러면서 경제 불확실성으로 이제 이와 같은 시위들이 번졌었다. 그리고 이제 올 2월 28일부터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연합군이 돼서 이란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전쟁 직전 상황을 간략히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면, 자, 2월 달에 미국하고 이란은 이제 핵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만에서 주로 했는데, 그러나 이제 2월 10일 날, 이스라엘 그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트럼프를 만나서 자, 뭔가 지금 이제 이 협상이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 군사적인 그런 대안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 날 트럼프가 자, 이제 10일 줬습니다. 그 데드라인 10일이다. 이때까지 협상에서 결과를 못 내면 이제 뭔가 내가 이제 군사적인 조치를 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이제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간접회차 그래서 이제 결국 합의 도달에 이제 실패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직전에 바로 이란 내에서는 이제 어땠냐 하면은, 자, 아까 얘기도 1월 초 이제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이제 격화됐었는데, 그러나, 혁명 수비대하고 바시즈가 완전히 무력 진압을 하고 대량 사륙을 했었는데, 심지어는 4만 3천 명까지 사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2월 11일 날은 또 이제 친정부, 근데 이슬람 혁명 47주년을 맞아서 친정부 시위도 있는 것이 이란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쪽 편, 저쪽 편 다 있는 것이 이란의 지금 현재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정부는 자, 국내 소요,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치안부들을 투입해서 내부 상황을 이제 통제하고 이런 상황에 이제 이번 전쟁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직전에 이제 미국은 1월 13일 이후에 이제 트럼프는 뭐라, 자, 두 가지 옵션. 하나는 대화, 하나는 군사.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면서 양면 전술을 써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완전히 2003년 이래로 중동 지역 내에서 최대 군사력을 미국이 풀어놨습니다. 주로 이제 해군과 공군을 이제 풀어놓고, 그러면서 1월 13일 날 트럼프는 이제 대이란 그 국민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얘기들을 합니다. 먼저 계속 시위를 벌여라. 그러면서 너희들 정부 부처나 이런 것들을 전부 뒤집어 놔라. 이제 봉기를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도와줄 것이다. Help is on its way. 해서 자, 도움이 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자, 이 주민들을 살상하고 이 주민들을 근데 계속 그 오명을 계속 그 남용을 하고 뭐 이와 같은 작자들의 그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이들은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 이란 주민들의 봉기를 계속 뒤에서 이제 부추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르코 루비오 이 국무장관도 자, 이란 그 국내 어떤 이런 시위를 막는 그와 같은 행동을 중단하라 하는 얘기를 이제 했고, 그러면서 2월 11일 날 이제 이스라엘 그 네타냐후가 이 트럼프를 방문을 해서 3시간 동안 면담을 하는데, 이때 이미 자, 이제 어떻게 이제 군사 작전을 할 건지 그 계획과 그 다음에 어떤 그 공격을 할 건지 그건 아웃라인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3시간 동안 트럼프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제 그 완전 전쟁 개시 직전에 제 이란의 핵 협상에 대한 이란의 태도에 대해서 이거는 완전히 게임을 하고 있고 속임수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간 끌기 전술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하면서 드디어 팔을 걷어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이제 완전히 항공기, 그 다음에 함정들, 이런 것들, 전투기, 이런 것들을 대폭 이제 이 중동 지역에다 전부 결집시킵니다. 그러니까 항공기 같은 경우는 B2 스텔스 폭격기, 그 다음에 F-18, F-16, F-22, A-10 이와 같은 그 전투기들, 그 다음에 이 공중급유기, 그 다음에 수송기, 대공무기, 패트리어트나 사드 이런 것들, 드론, 루카스 드론, 그 다음 MQ-9, 리퍼 이와 같은 것들을 전부 중동 지역으로 지금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미사일과 미사일 방어체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토마호크나 패트리어트, 그 다음에 사드 이런 것들도 전부 이제 들여오고, 그 다음에 이 해군 같은 경우는 세대 그 항공모함을, 강습단을 이제 전부, 여기다 결집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면은, 포드, 그 다음에 링컨, 그 다음에 부시, 이와 같은 그 항모 세척이 있었는데, 그러나 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작전 뛴 지가 10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이건 귀향을 하고, 그 다음에 링컨하고 이 부시가 아라비아 해역에 지금 배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이 대드론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전쟁을 위해서, 전쟁 준비를 위해서 이와 같은 물자들을 전부 이 중동 지역에다 이제 결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자, 이 트럼프는 이 네타냐후,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진영과 이 미국의 군 수뇌부들은 이제 사전 조율을 합니다. 이번 전쟁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전략적인 이제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 조율 내용을 보면은, 먼저, 일단, 2026년 1월부터 중동 지역 내에서 자,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 공군의 작전 구역,
이런 것들 서로 겹치지 않게 이제 전부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실시간 그 표적 정보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러면서 통합 지휘 체계를 이제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 또 합의하는 것은 제일 먼저 이란의 그 지도부를 제거를 해야 되겠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포함해서 혁명 수비대 사령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전부 제거한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얘들이 정확하게 이제 은신처로 대피하기 전에 완전히 타격한다. 최우선 목표로 수뇌부들, 국가 수뇌부들을 제거한다. 여기에 이제 두 나라가 서로 완전히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핵시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나탄스, 포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요 때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번 작년 그 6월 작년 6월 달에 2025년 6월 달에 12일 전쟁에서 이미 수차 아주 집중적으로 때렸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그 남아 있는 뭐 이런 그 잔존하는 시설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제 공습하겠다 이런 걸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 호르무즈 해협 이 봉쇄하는 거, 이거는 이제 정가 보도처럼 여태까지 매번 이라는 국제사회를 상대로 이와 같은 그 이제 언급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대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전 대비할 것인지 미국과 이스라엘은 여기도 대비를 했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항모 전단을 예컨대 그 앞에다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유조선 보호를 위해서 어떤 작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프리덤, 자, 이런 것들을 전부 사전에 계획을 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자, 이스라엘과 그 공격 계획을 전부 세우는데, 이런 것들을 이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이 아랍군 우방국에 일부 공유를 했다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란의 이제 보복 공격 시에 방어 지원을 약속받는 막 그와 같은 그 배후 안정을 이제 도모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협력을 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이제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예컨대 중재자로서 이제 파키스탄이나 중국, 자, 이들을 이제 깊은 활용을 하자 그러면서 이와 같은 출구 전략도 사전에 이미 조율을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벌이는 작전을 예를 들어서 이제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장대한 분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오퍼레이션 로링 라이언에서 포효하는 사자다 이와 같은 그 작전명으로 이제 작전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주로 이란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그다음에 핵시설을 타격하는 임무를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예컨대 이제 프락시 포시스, 그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후티, 야, 얘들을 지금 제거하는 문제,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생산시설, 그 다음에 발사대 군지휘소,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커버한다,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이제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만약 이란이 두드러 맞으면 우리가 가만 안 있는다, 우리가 전부 이제 들고 일어난다, 토탈 워, 자, 이와 같은 언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수뇌부 제거는 주로 그 이스라엘이 이제 커버를 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그 사전 조율로 인해서 전쟁 초기에 12시간 동안에 900회 이상의 정밀 타격을 하면서 완전히 이제 이와 같은 그 전쟁 목표들을 성공적으로 전부 이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란 전쟁을 간략히 요약을 해보면은, 자, 2월 28일 트럼프는 이제 전쟁 목표를 언급하는데, 자, 이란 내 핵시설 파괴도 있고, 그 다음에 정권 교체도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우리의 핵심 목표다, 명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먼저, 예컨대 이 미사일 인더스트리 미사일 시설, 그 다음에 미사일 체계 이런 것들을 완전히 우리가 부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해군 전력도 완전히 파괴시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프락시 포시스, 자,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예컨대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그 아군 세력들을 뭐 해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막겠다 하면서, 이란은 절대로 핵무장해서는 안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란 내에 이제 혁명 수비대, 그 다음에 이 정규군, 그 다음에 이 경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랑스러운 이란 주민들은 자, 이제 완전히 정부에 이제 투항해서 완전히 봉기하라
이렇게 이제 전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차원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대이란 주요 군사 그 목표는 아까 얘기대로 핵개발 프로그램 이걸 반드시 차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사일, 탄도미사일 인프라 이걸 무력화하고, 그 다음에 국가안보기관, 혁명수비대, 바시지, 민병대, 경찰 이런 것들을 완전히 와해시키고, 그 다음에 이란 수레부를 제거함으로써 드디어 반정부 시위들한테 이제 이 바닥을 깔아준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그 정부를 타도하고, 그 다음에 친서방 미정권을 친미정권 이런 것들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우리가 마련한다. 이것이 바로 이번 전쟁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최초 24시간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 공습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완전히 9시 30분부터 10시 이때 이제 개전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500개 목표를 공격을 했고 이스라엘은 1200개 목표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약 한 2250발을 이 공중 투하를 했는데, 이게 첫날 2250발 이 공중 투하를 했는데, 이 중에서 이스라엘이 1200발, 그 다음에 미국이 1050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로 10개에서 12개 이란의 주요 도시 군사시설들이 이제 폭격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첫날 탄약량은 2020년 작년 6월 달에 그 12일 전쟁할 때 그 12일 동안 쓴 총 탄약량, 이거의 2분의 1을 요번 첫날 전부 다 사용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일 전쟁 때는 약 한 1000개 이상의 목표물에 대해서 약 한 4300발의 그 폭탄을 썼던 반면에, 그러나 12일 전쟁보다 4배나 많은 그와 같은 그 폭탄을 이번 전쟁 첫날 썼다. 그러면서 또 이번 전쟁을 왜 지금 했느냐 하는 얘기는, 자, 이제 작년 10월 28일부터 올 초까지 이란 주민들의 그 하메네이 그 봉기, 시위,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그 불씨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란 정부에서 국가 수뇌부로 이제 약 한 49명을 전부 제거를 했고, 그러니까 이 하메네이도 첫날 전부 이 폭사했습니다. 폭사하고, 그 다음에 현 국가 수뇌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는 이제 또 다른 그 뭐 진영들이 좀 구축이 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차남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지금 현재 최고 지도자로 선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도 이제 그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제대로 지금 뭐 제정신이 아닐 것이다, 뭐 죽었다 살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전부 하고 있는데, 그러나 3월 9일날 일단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Assembly of Experts 이 통해서 이제 최고 지도자로 선출해서 권력을 정식으로 승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대통령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 사람은 행정수반이고, 그 다음에 의회 의장이 모하마드 갈리바프가 이제 입법부 수장으로 있고, 그 다음에 사법부 수장은 모세니 에세이, 자, 이 사람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 회의 의장이다. 자, 이 사람은 모하마드 알리 모바헤디 케르만이다.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국가 수뇌부 그 이제 진영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프림 리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 원수고 군 최고 사령관이고, 그 다음에 경찰, 도덕 경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12명으로 구성된 헌법수호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절반을 6명을 지금 현재 전부 이 슈프림 리더가 임명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의회에서 이제 선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헌법수호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이건 전적으로 의회 활동도 감독을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보다도 더 막강한 그런 그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된 법률 이런 것들은 이제 완전히 샤리아법에 따라서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이 여부를 판단한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샤리아법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슬람 코란, 그리고 무하마드 언행록, 순나, 자, 여기에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헌법 정신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일거수일투족 이란이라는 이 사회, 그 다음에 이란 주민들의 그 일거수일투족 이런 것들을 전부 규범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어떤 이런 권한들을 내용들을 전부 담고 있는 것이 이제 사리아법인데, 샤리아법 여기에 지금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히잡 착용을 반드시 의무화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 샤리아법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개인의 자유나 이런 것들도 구속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와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샤리아법이다. 자, 그와 같은 그 활동을 헌법소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법률 개정, 그 다음에 국회의원 임명, 전문가회의 후보자 승인, 이런 것들도 전부 헌법소위원회에서 한다. 그 다음에 이번 전쟁통에서 이란 국가지휘시설, 그 다음에 이 혁명 수비대, 그 다음에 핵시설, 군사시설, 이런 것들이 크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해군은 예컨대 항모 강습단이나 구축함, 그 다음에 공군 같은 경우는 전략 폭격기,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 우주군 같은 스페이스 포스, 우주군 같은 경우는 GPS를 유도한다든지 위성 통신을 이제 컨트롤한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사이버 사령부는 이제 통신을 마비시킨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전부 이번 전쟁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공군 F-35일, 그 다음에 F-15일, 그 다음에 F-16일. 이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동원돼서 완전히, 이 공습에 참여를 했고, 그러면서 주로 이제 핵시설이나 혁명 수비대, 국가지휘시설, 이런 데 이제 공격편들을 구축해서, 지금 현재, 1600회 이상 출격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로 테헤란이나 이스파한, 나탄스, 그 다음에 쿰, 이와 같은 것도 좀 파라친, 일단 군사 기지 있는데, 이와 같은 500개 이상의 표적들을 전부 이제 공격하는데 동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전력도 무력화시켰고,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발사대 기지, 이런 것들도 75에서 80%가 전부 제거됐다. 그 다음에 이란은 이로써 대응 능력이 완전히 위축된 상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국방부의 주장이고, 그 다음에 6월달에, 작년 6월달에 이스라엘 공군은 이미 이란의 방공망 약 85%를 전부 무력화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요번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항공기들이 전혀 어떤 지장애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견제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이란 상공을 이제 활개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란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란 반격이 시작이 됐는데, 자, 우선 이것을 이제 이란은 보복 공습 작전이라고 그러다. 오퍼레이션 True Promise. 이게 이제 네 번째 True Promise 작전인데, 그러니까 여태까지 2024년도에 1번 작전, 2번 작전, 그리고 작년 6월 달에, 자, 12일 전쟁 때, True Promise 3번 작전이 있었고, 요번에 이제 4번 작전을 감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먼저 미국에 대해서, 자, 호르무즈 해협 미 해군을 전부 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혁명 수비대가 미 구축함에다 탄도미사일, 자폭 드론 이런 공격으로 퇴간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미국 측은 자, 이와 같은 이란의 주장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오히려 이란 미사일 발사 기지를 그리고 고속정을 우리가 파괴했다. 이렇게 전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중동 내에 이제 미군 기지가 여러 개 있는데, 친이란 무장 조직을 동원해서 이와 같은 대전을 수행을 했다. 예컨대 이라크 내에 미군 기지가 있는데, 알라사드 이런 미군 기지에 대해서, 또 시리아 동부의 미군 주둔지를 향해서 로켓과 드론 공격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홍해에서는 후티 반군을 이용해서 미 해군 함정 상선을 이제 공격하고,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란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격 수단은, 자, 이 미사일 군직 공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주로 이제 탄도 미사일이다. 미사일 군직 공격을 이제 드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군직 공격을 한다는 건 이제 여러 개 발의 이제 미사일을 동시에 쏜다는 얘기인데, 자, 이름으로써
미국 이지스 그 함의 그 방공망 이런 것들에 완전 이제 과부하를 걸어서 그 다음에 이 사이버 공격을 한다든지 또 해상 봉쇄를 한다든지 예컨대 기뢰를 뿌리고 또 잠수함이 뭐 이와 같은 그 기뢰 작업을 하고 뭐 이와 같은 그런 걸로 이제 미군에 대해서 공격을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한 650발의 그 탄도 미사일을 이스라엘 그 본토 주요 그 인구 밀집 지역에 그다음에 군사 시설에 전부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그다음에 한 3,600대 자폭 드론 이런 것들을 전부 띄워가지고 미사일 방어 체계를 이제 무력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아이언 돔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이빗 슬링, 다빗의 그 돌팔매 이런 것도 있고, 에로 2, 에로 3,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미사일 그 방어를 위해서 구축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제거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다. 그 외에도 세 번째로 중동 내 그 미군 기지들에 대해서 이란이 그 공격을 했습니다.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여기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바레인에는 미국 그 제5함대가 사령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셀먼 항구에. 그 다음에 에르빌의 그 미 공군기지, 쿠웨이트의 알살만 공군기지, 그다음에 두바이의 제벨 알리 항구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미군 그 사령부들이 있는 곳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사일과 드론으로 반격을 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카타르,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오만, 키프로스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도 탄도미사일을 쏘고 그 다음에 이 순항미사일을 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그 봉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석유 에너지를 그 무기화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정책들을 이제 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관련해서 해협을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폐쇄를 선언했다. 이게 3월 3일부터 4일 이 어간에 했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고 또 대다수의 민간 선박 운항들이 이제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주변국 에너지 시설도 타격을 했다. 그래서 유류 저장 탱크하고 가스전 이런 것들도 전부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대리 세력을 통해서 다면전 이런 것들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저항의 축을 전부 다 동원을 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압박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헤즈볼라를 그 참전시킴으로 해서 이스라엘 그 북부에다가 로켓과 미사일 공격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2의 전선을 지금 형성하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동, 이러면서 이제 중동 지역 내 예전에 전부 다 이 아랍 제국들이 전부 다 이제 이란과 등을 돌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2의 그 중동 전쟁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우려도 낳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 아랍에미레이트에다 이제 미사일과 드론을 날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랍에미레이트는 이란의 그 담수화 시설 여기에 직접 공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걸프 지역 국가들이 이제 완전히 실정권에 이렇게 휘말리면서 이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번지는 그러면서 이것이 또 다른 중동 전쟁이 될 것을 전부 다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우려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중동 전쟁 하면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과 그 아랍 진영 간의 그런 전쟁이고 4차례 중동 전쟁이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 이것은 완전히 이란과 그 외의 모든 세력과의 그 전쟁 형태를 이제 보여주는 그와 같은 그 성격으로 지금 이제 달리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란하고 또 이스라엘 그 군사작전.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대로 이게 이제 오퍼레이션 트루 프라미스라고 그러는데 1, 2, 3, 4가 있다. 1, 2, 3는 과거에 있었던 2024년도, 25년도 뭐 이렇게 전부 있었던 것을 이제 의미한다.